은퇴를 앞두고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누구보다도 묵묵히 책임을 다했고 동료와 상사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주변에서 그를 두고 참 사람 괜찮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언제나 착실하고 꾸준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퇴직을 앞두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몰려들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만 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정년이 다가오자 갑자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들, 회사에서 퇴직한 선배들, 그리고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놓쳤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여행도 가고 소소한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즐거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와 해방감, 그리고 무언가 자신도 아직 젊고 활기차다는 착각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알게 모르게 모임에서 지갑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 잦아졌다. 술값을 대신 내주거나 누군가 사업 얘기를 꺼내면 투자를 권유받고 또 누군가 어려움을 토로하면 돈을 조금씩 빌려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친구들은 역시 너밖에 없다, 진짜 의리 있는 친구다라며 그를 지켜세웠고 그는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려 선뜻 돈을 내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은밀하게 사업 제안을 해왔다. 형님, 이거 진짜 대박나는 사업이야. 퇴직하고 나면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잖아. 이거 하나만 잘 들어가면 노후는 걱정 없다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야, 이건 진짜야. 나도 이미 넣었어. 형님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해. 라고 부추기자 그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다. 오랜 세월 땀 흘려 모은 퇴직금이었지만 더 이상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친구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듯한 말들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퇴직금 대부분을 그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매달 수익이 나온다고 하며 소액을 돌려받기도 했고 친구들은 더 큰 돈을 넣으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 말에 또다시 돈을 더 넣었고 심지어 노후 대비로 모아둔 예금까지 해약해 전부 맡겨버렸다. 그때까지 그는 친구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라면 든든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다. 사업 얘기를 꺼내면 지금은 좀 힘들다, 곧 좋아진다라는 말만 반복되었고 약속했던 이익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 그는 그 사업이 허울뿐인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류도 가짜였고 투자처라는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그토록 의지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의리를 외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깊은 허탈함뿐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막막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감에 밤잠을 설쳤다. 한때는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며칠 동안 술에 의지하며 현실을 피하려 했지만 그것이 아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문득 떠오른 것은 가족이었다. 언제나 자신 곁에 있어 주었던 아내,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를 믿어주던 아이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친구는 술잔을 기울이며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기쁠 때든 힘들 때든 변치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아내가 크게 화를 냈고 실망감에 눈물까지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분히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를 지켜줘. 그 말은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다. 그는 이후 천천히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남은 돈으로 작은 일을 시작하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불필요한 모임이나 허황된 약속은 모두 끊어버렸다. 대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고 진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곱씹으며 살아갔다. 한때는 화려한 모임과 떠들썩한 자리에서 진짜 우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2번 다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나를 진짜로 지켜주는 건 내 손으로 지킨 가족뿐이다. 그렇게 그는 늦게나마 진실을 깨달았다. 전 재산을 잃은 아픔은 컸지만 그 대가로 그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눈을 얻었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유혹과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뒤늦게 진실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 덕분에 다시 일어서고자 했다. 결국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가 붙잡은 소중한 진실에 달려 있었다. 퇴직금과 전 재산을 날리고 나서 중년 남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길을 걸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집에 있어도 마음은 무겁게 짓눌렸다. 거울을 보면 그동안 가족을 위해 꿋꿋이 버텨왔던 얼굴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후회로 찌든 낯선 중년 사내가 서 있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어지는 약한 마음이 들곤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술자리나 친구에게 달려갈 수는 없었다. 이제는 그들이 진짜 친구가 아님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가족 덕분이었다. 아내는 화가 났지만 끝내 등을 돌리지 않았다. 당신이 쓰러져 있으면 우리도 무너져. 이젠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해. 그 말이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아이들 역시 아버지의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곁을 지켰다. 가장 큰 충격 속에서도 남자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울타리는 결국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동네 공사장에서 막리를 돕기도 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배달을 하기도 했다. 한때는 회사의 중간 간부였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현실이었고 살아가려면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아야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손에 쥔 작은 돈은 과거 퇴직금의 액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훨씬 컸다. 그것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지탱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한편으로 그는 과거 자신이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사실 친구라 믿었던 이들이 늘 그에게 의지하거나 술자리에서 그가 계산할 때마다 의례 당연하게 생각하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것이 의리라고 여겼지만 돌이켜보면 이용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건 결국 외로움 때문이었다. 은퇴를 앞두고 세상에서 점점 자신이 소외되는 듯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다. 그는 인정받고 싶었고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 틈을 타가짜 친구들이 파고들었던 것이었다. 그는 이 깨달음을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잡았다. 앞으로는 달콤한 말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아내였다. 그는 예전처럼 무심하게 대하지 않고 아내와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과 돈 문제로만 대화를 하던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며 다시 가까워졌다. 아이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끼리 웃음을 되찾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지역사회에서 작은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직자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었다. 자신만 바보였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는 실패담을 통해 다른 이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날려버린 재산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사실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교훈을 얻었다. 진짜 친구란 평생 술잔을 기울이며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잃었을 때도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역할은 그 어떤 친구도 아닌 가족이 해주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다. 늦게 배운 교훈이었지만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 수 있었다. 허영과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작은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대신 삶의 진짜 가치를 얻은 셈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모든 중년 남성들에게 던지는 경고와도 같았다. 외로움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틈을 노려 다가오는 사람들은 결코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도 삶의 끝자락에서 곁을 지켜주는 건 결국 혈연과 정으로 묶인 가족이라는 사실. 그는 그것을 몸소 겪으며 알았고 그 교훈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